대충 강의 20년 전문가가 만든 최상위 전문 수능 국어 프로그램 대충 1%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6월에 실시되었던 평가원 모의수능 출제 제시문 중 김현승 시인의 사실과 관습, 고독 이유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심층 분석, 높은 수준의 정밀한 이해는 독해 수준을 높이는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문제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말고 제시문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네이버 블로그에서 강의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시문을 읽고 빈칸을 완성해 본 후에 이 강의를 들으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내용 파악이죠. 의미를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 대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관점입니다. 시인이 핵심 대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어떤 의미, 기능, 속성들을 부여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시상 전체를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핵심 대상은 화자가 차를 마시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화자는 이 차를 마시는 행위를 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까? 사실이자 관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시상 전체를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울러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했습니다. 고즈넉한이라는 단어는 고요하고 아늑하다, 잠잠하다 이 정도의 어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여기까지는 화자의 선호나 일상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여기서부터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차를 마시는 일상적 행위를 사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일 뿐 해서 더 한정의 의존명사를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에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문맥상 차에 짙은 향기하고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 이 부분이 약간 대조적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이다. 담담한 사실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참새 한 마리를 땅에 떨어지게 하거나 들국화는 집에서 가꾼 국화 아니죠. 들판에 피는 저절로 피는 국화입니다. 이것을 어여삐 가꿀 수 있는 누구는 아마도 절대적인 존재, 초월적 존재, 신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누구의 시킴을 받거나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밑에 보니까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가장 중요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달갑고 가장 즐겁군. 누구에 의해서 시킴을 받거나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고 스스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만 사실이면 또 관습이다. 1년에서 사실이 나왔고 여기서는 관습까지 이어집니다. 관습은 또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나의 고즈넉한 두 번째 나오는 나이 그렇죠. 1년에 두 번째 쪽에 있었고 고즈넉한 관습이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소금물이 등장한 의도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신 나일 뿐. 일단 나일 뿐을 계속 반복하는 의도는 이연에서 누구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반복해서 제시됐었죠. 그 대립구도를 생각해 볼 때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차를 마신 나일 뿐이라는 의미는 존재의 독립성을 강한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 구도 속에서 1, 2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물에게도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소금을 집어넣으면 너무 짜기 때문에 그냥 물보다 소금물이라는 인상이 더 강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물입니다. 물이라는 존재의 본질적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겠죠. 사연 내려가면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차는 짙은 향기 때문에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차를 마시는 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존재의 중심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전부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모든 것은 아마 외부의 모든 대상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차를 마시고 나를 인식하듯이 사실적으로 인식하듯이 외부의 존재도 내가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선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봤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입니다. 앞에서 시작할 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블로그에서 교재를 다운받아서 미리 이렇게 빈칸 같은 거 완성해보고 수업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긴장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고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이 장면에서 동영상을 멈추고 빈칸을 채워봐도 되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년은 전체적으로 화자가 스스로 차를 마시는 일상적 행위에 대해 일상적이죠. 우리가 커피 저 같은 경우는 커피 두세 잔 마시니까 하루에 그래서 다만 사실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 반복하고 점층하고 있죠. 이라는 점층적 반복을 활용한 단정적 주술입니다.
사실이다, 담담한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뿐이라는 의존명사를 통해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통해서 차를 마시는 행위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관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관념적 의미를 부여하는 의도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채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시어가 일단 어려운데 구어사전을 참고할 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이겠죠. 사실이니까. 이라는 기본적 의미에 더해서 의심할 수 없는 현실적 존재성을 가지는 사건이나 현상으로서 철학적 사유의 생각에 의해서 경험 내용으로 확립되는 대상, 즉 경험적 사실을 의미한다. 경험적 사실 포인트입니다. 이런 경험 내용, 경험적 사실의 초점,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됩니까? 이연에서 관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시에 등장한 시어 사실은 경험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와 외부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시인의 관점입니다. 이행의 고즈넉한 저녁은 가로의 의미 참고하시고 삶에 대한 사색과 관조를 통해 철학적 관념이나 인식을 드러내게 적절한 시간적 변경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홀로 차분하게 마시는 고즈넉한 저녁이 됩니다. 차를 마시는. 이는 홀로 마신다라는 화자의 독립적 관조적 행위와 결합돼요. 관조란 말 좀 전에 등장하고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대상을 거리를 두고 차분히 응시하고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그 의도는 존재의 본질 인식입니다. 그 대상을 본질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관조하는 거거든요. 고즈넉한 저녁에 차분히 홀로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인식해보는 거죠. 자, 이런 관조적 행위가 결합되어 철학적 사색의 분위기를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일상 행위에 관한 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일상 행위를 통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사색하는 작품이다 이겁니다. 이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즈넉한 관습, 시어를 반복할 때는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라는 표현으로 변주되면서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라는 철학적 탐구의 의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차를 마시는 일상 행위를 통해서 삶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독해력, 문해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해력,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은 거고 체계적으로 영화나 다른 문화 관례에 대해서 충분한 체험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제10분만이라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이연의 누구의 시킴을 받아부터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이라는 내용과 연계해 볼 때 화자가 차를 마시는 행위가 차의 짙은 향기라는 외부 대상이죠. 여기서 시상을 좀 확장해서 심화해서 이해해보면 이연에서 누구로 지칭된 절대적 존재입니다. 외부 대상입니다. 어쨌든 에 기인한 것이 아닌 화자 스스로의 선호와 의지를 바탕으로 한 주체적 선택에 기인한 것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한 나다 이겁니다. 그죠? 즉 화자가 차를 마시는 행위가 차의 짙은 향기에 예속되거나 종속되는 것은 딸려있는 거고 자시성 없이 예속된 건 지배당하는 겁니다. 경도, 휩쓸리거나 그쪽으로 치우친 거죠. 경도된 것이 아닌 화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담담히 드러내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좀 재구성이 어려운데 나로서 존재하는 나, 내가 인식하는 사실적인 나, 이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과 같이 담담하는 주로 차분하고 평온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담담하다의 의미를 생각할 때 차를 마시는 행위가 다만 사실일 뿐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더 이상 다른 생각이나 관념이 개입되지 않는 안정되고 완성된 상태, 포인트입니다. 안정되고 완성된 상태의 인식임을 드러내기 위한 수식을 할 수 있다. 화자의 가치, 체계, 인식 체계로 자리 잡았다 이런 뜻이죠. 이연입니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고가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누구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받고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것입니다. 누구하고 스스로라는 의미의 대립구도 시어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이연에서 우선 누구라는 존재는 참새 한 마리를 땅에 떨어지게 시킴을 하거나 들고가를 어여삐 가꿀 수 있는 손을 지닌 존재이죠. 당연히 절대적 존재, 초월적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화자는 참새 한 마리의 죽음, 땅에 떨어지는 것, 들고가의 아름다움, 어여삐 가꾸어진 상태이 누구의 시킴이나 누구의 손을 거치지 않은 절대적인 존재의 능력을 거치지 않는 그들만의 독립적, 주체적 의지의 결과물인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것처럼
화자가 차를 마시는 행위도 자신의 독립적 주체적 의지의 결과물임을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이라는 식구를 통해 강화해 드러냄으로써 존재의 주체성, 독립성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년에서 다만 사실이라고 언급했던 이와 같은 화자의 인식은 2년에서 다만 사실이면 또 관습이라는 표현 나오죠? 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관습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할 때, 참고할 때 이는 화자의 사실적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오랫동안 쌓인 거죠. 화자 내부에서 질서나 풍습처럼 관습의 의미, 질서, 풍습처럼 확고한 인식체계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질서나 풍습이 된 거죠. 화자의 인식체계가 하나의 질서, 하나의 풍습처럼 확고히 자리잡은 겁니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라는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 고즈넉한이니까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이 씌어인 고즈넉한을 통해 관습으로 자리잡은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체계가 삶과 존재에 대한 관조와 사색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강화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차분한 관조를 통해서 확고히 자리잡은 인식체계이다 이겁니다. 오랫동안. 3점입니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아까 소금물의 의미 추정해 봤었죠?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싶든지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나는 나다, 차를 마시는 나다. 나로서의 존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3년에서 우선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은 물에 짠맛을 내는 소금을 넣으면 소금물이라는 인상이 강해지죠. 하지만 여전히 물이 물로서 존재한다는 본질적 존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화자는 차를 마시는 나도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나로서 존재한다는 본질적 존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외부에 강한 영향력을 지닌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더라도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라는 수식과 이제는이라는 부사어는 이러한 인식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확고한 기준임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확실한 변하지 않은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이제는이라는 부사어, 이제는 그랬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마 누구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는 할 때 느는 보조사입니다. 대조나 강조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죠. 이렇게 문법적 의미들을 참고해서 파악하면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조금 도움이 더 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차를 마시는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모든 것, 외부 존재에 대한 것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짙은 향기는 외부 대상이라고 파악했었죠. 사연에서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는 1년에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의 지시어와 보조사를 추가하여 이라는 지시어, 는이라는 보조사 있죠. 추가하여 변주한 표현으로 짙은 향기가 지는 강한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이 짙은 향기, 누구나 짙은 향기에 이렇게 경도되거나 종속되거나 예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징적 표현이긴 한데 차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절대자라고 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강한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 화자가 차를 마시는 행위가 차의 짙은 향기에 종속 예속되거나 경도된 것이 아닌 화자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하나의 담담한 사실적 행위이자 관습적 행위임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선택한 행위이지 누구한테 종속, 예속, 경도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이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관념적 대상이 아닌, 그렇죠? 차를 마시는 건 구체적인 행위죠. 사실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죠. 관념적 대상이 아닌 차를 마시는 나라는 경험적 사실에만 구체적 경험이고 행위입니다. 입각하여 자신의 존재성을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의식의 표출이며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표현으로 확장되어 다른 모든 존재들에 대한 파악과 인식도 경험적 사실에만 근거하겠다는 실제 행위, 실제의 사실에만 근거할 수 있다는 의식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에서 이렇게 화자가 경험적 사실로만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랬습니다. 앞에서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죠? 이언을 통해 알 수 있듯 누구로 지칭된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에 속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 앞에서 누구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삼 마리를 땅에 떨어지게 하거나 들고 가를 어여삐 가꿀 수 있는 존재, 그런 능력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런 존재에 대해 회의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 이유는 알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 시작점은 우리가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는 곧 형이상학적이고, 형이상학은 경험적 대상을 다루는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주로 관념의 세계를 다루겠죠?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정기적 세계가 분리되어 인간 존재성을 탐구하겠다는 의지의 발로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신과 분리된 인간 존재 탐구, 신의 세계에서 내려온 인간 존재입니다. 이 시의 제목에 포함된 고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절대자의 세계에서 분리된 인간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쓸쓸하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아니다 이겁니다. 시의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대상에 대한 시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핵심 대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의미하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시어들의 의미적 연관성을 이해해간다면 시상의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작품 한 작품 시간을 들여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